가는 단열되지 않는 고정된 칸막이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단열된 실린더 내부에 이상기체 A와 B가 들어있고 단열된 피스톤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해 A 기체에 열량 Q를 가했더니까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해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운데 칸막이가 단열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A에 열을 가해도 B까지 열이 다 전달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역학 1법칙을 먼저 써보면 Q는 W와 델타 U의 합인데, 그러면 Q는 A가 한 일, A 기체가 한 일 더하기 B 기체가 한 일 더하기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A는 등적이니까 A가 한 일은 0입니다. A가 한 일은 0. 그래서 열역학 1법칙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쓰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A의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A는 등적 과정이죠. 등적. 그래서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항상 열역학 문제가 안 풀릴 때는 PV는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 요거 쓰라고 했어요. 등적 과정이니까 부피는 일정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절대 온도가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압력도 나에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에서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나에서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번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내부 에너지는 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가에서가 작은 게 맞고 나에서가 큽니다. 니은번 맞다. 디귿번 가에서 나로 변하는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냐 라고 물어봤는데, 가에서 나로 변하는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지금 네모칸으로 굵게 칠한 요만큼이죠. 요만큼인데 Q랑 안 같죠. Q랑 델타 UA랑 안 같습니다. Q랑 WB 더하기 W 델타 UA 더하기 델타 UB랑 똑같은 거지, 델타 UA랑 Q랑 같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아니어서 답은 니은번. 이렇게. 그림 가와 나는 단열된 실린더의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에 가는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각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열 전 가와 나에서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는 각각 V와 T로 같고, 가열 후 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2V래요. 가는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이고 나는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등압 과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동일한 열량을 공급했다고 했으니까 가에서 열역학 1법칙식을 쓰면 Q는 W가 0이기 때문에 델타 U야. 그리고 나는 Q는 W와 델타 U의 합이다, 이렇게 쓰고 등압이니까 0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부피가 2배가 됐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번 가열 후 나에서 기체의 절대 온도는 T냐? 절대 온도가 원래 처음에 T였는데 절대 온도가 계속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열역학 문제 풀 때 항상 안 풀리면 PV랑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 요거 써먹으라 했죠.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고 부피가 V에서 2V로 2배가 됐으니까 절대 온도는 2배가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 T가 아니고 2배가 돼야 돼서 2T.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열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보다 나에서가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같은 열량의 동일한 열량의 Q를 공급했다고 했으니까 Q 값이 같습니다. Q 값이 같으니까 가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나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보다 큰 거야. 가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나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보다 크다. 둘 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거 맞죠. 디귿번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W죠. W. 근데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랑 똑같잖아. 이걸 W 나라고 써보자. W 나. W 나는 Q보다 작죠. 같은 거 아니다. W 나가 더 작습니다. 답은 2번.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 A는 지면에 B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 각각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B를 가만히 놓았더니까 A와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A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과 2m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A와 B가 같은 높이를 지나는 순간 A의 속력을 V라고 하고 A의 최고점에서의 높이를 대문자 H라고 했을 때 V와 라지 H를 구해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벤트를 좀 나눠봅시다. 이벤트 1은 A와 B가 함께 운동하는 상황이고 이벤트 2는 실이 끊어지고 A 따로 B 따로 각각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A와 B가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힘 표시를 해보면 B도 EMG의 중력을 받고 A도 MG의 중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 알짜 힘은 mg, EMG 빼기 mg에서 mg, 그리고 전체 질량은 EM과 m이니까 질량이 3m, 그래서 가속도가 3분의 1g가 나옵니다. 3분의 1g. 그런데 A와 B가 같은 높이를 지나는 순간이라고 하면 이벤트 1에서 2분의 h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이죠. A가 2분의 h만큼 올라가면 B는 2분의 h만큼 내려갈 테니까 이때 A와 B가 같은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h만큼 올라갔을 때 A의 속력을 구하면 되는데 이때 뭘 쓰면 될까요? 등공 3번을 써야죠. 등공 3번. 등가속도 공식 3번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거리와 속력만 알면 구할 수 있는 식이 등공 3번입니다.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근데 이건 처음 속력이 0이니까 더 식을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가속도가 3분의 1g 곱하기 2분의 h까지 이동했을 때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h는 V제곱.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빼기 0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따라서 2분의 약분하면 V는 루트 3분의 1GH가 돼서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1번 아니면 2번. 그 다음에 이제 A의 최고점의 높이를 라지 H라고 할 때 V와 H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2에서는 A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A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이벤트 1에서 A가 0부터 H까지 올라갈 때 H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해봅시다. H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하려면 역시 등가속도 공식 3번을 쓰면 첫 번째 이벤트 1에선 가속도가 3분의 1g였죠. EAS는 2 곱하기 3분의 1g 곱하기 H만큼 높이니까 H는 V제곱해서 H 높이에서 A의 속력은 위쪽 방향으로 루트 3분의 2GH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H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실이 끊어졌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를 받아서 운동을 하죠. 그러면 이 최고점에서 순간 속도가 0 되는 지점까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봐야 되는데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찾아야 돼서 이 H 지점에서 올라간 높이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2에서 2 곱하기 가속도는 G고 이동거리 X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절대값만 쓰면 된다고 했죠. 나중 빼기 처음인데 나중이 0이고 처음이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루트 3GH지만 그냥 제곱 빼기 제곱 절대값만 하면 됩니다. 3분의 2GH 이렇게 높이 H에서 속력이 루트 3분의 2GH였죠. 그거 쓴 거예요.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니까 등가속도 공식 3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GG 날리고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는 3분의 1H가 돼서 여기 H에서 3분의 1H 더 올라가면 최고점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